우선 만나볼 주인공은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송월입니다. 두 사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쵸. 리설주 씨는 약간 얼굴이 희고 동그라면서도 전체적으로 단아한 느낌. 현성월 씨는 눈빛이 강합니다. 뭔가 떡 부러지게 할 것 같고. 북한에서 봤을 때 누가 더 미인상에 가깝죠? 제가 모든 북한 남성들의 어떤 취향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설주가 처음 등장했을 때 북한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상이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일단 제 취향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그 이설주 사진을 봤을 때 굳이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사실은 조금 흔한 얼굴이기도 해요, 사실. 리설주 씨와 현성월 씨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의 프로필부터 살펴볼게요. 네. 1989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 평양시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한의 예술학교인 금성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모란봉 중창단과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승리한 어머니 조국이 영원히 기억해준다네. 그러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결혼해 2013년 딸 김주애를 낳았고요. 밑으로 자녀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셋이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부인 리설주 씨가 갑자기 언론에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언제 결혼을 한 거죠? 정확한 결혼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리설주가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된 건요, 2012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언론 매체가 김정은 원수가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공표해서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그동안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부인을 동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젊은 지도자가 부인을 공식 석상에 공개한 데다가요, 리설주 동지, 부인의 이름까지 밝힌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바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부인 리설주를 공식 석상에서 공개를 한 거죠? 저런 거 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김정은이 북한을 맡기 시작한 게 이제 20대 후반인데 어려요, 너무. 할아버지는 김일성, 아버지는 김정일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북한 인민들이 봤을 때 어린 아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기보다는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걸 보여줘야 나이 어린 걸 좀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은 나름대로 정상국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면 외국 보면은 다 대통령 영부인, 유럽 가도 국왕과 왕비가 다 나오잖아요, 쌍으로. 북한이 해외에서 봤을 때 저기는 퍼스트 레디도 있는 정상국가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인인 리설주를 공개로 한 거로 보고들이 있죠. 네. 아마 리설주가 공개됐을 때 북한 주민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리설주가 어디서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10대 소년 시절에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남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어리네. 그죠? 우와. 소녀, 풋풋한 느낌 나죠? 애기네. 당시 이제 북측이 보낸 청년 학생 협력단 그 중에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녀가 7년 뒤에 북한 지도자의 부인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나타났으니까 한국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었죠. 깜짝 놀랄. 지금까지 영부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리설주의 권위, 파워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재미난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일성, 정일, 정은, 지금 보이는 이름들 모두 북한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름인데요. 나머지 땡땡은 무슨 이름인가요? 설주와 주애겠지 뭐.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설주와 주애였습니다. 아, 이 금지됐습니까? 이름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부른다는 거예요? 신생아에게 쓸 수 없도록 금지한 겁니다. 신생아에게. 한마디로 김정은뿐만 아니라요, 이설주까지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조선시대 임금들은 이름이 다 2글자입니다. 왜냐하면 한자 겹치면 안 되니까 백성들한테 또 배려를 배려를 줬구나.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름들의 한자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게. 외자로 하는데요. 절대 안 쓰는 한자. 어. 근데 이거는 사실 북한에서 이 이름들이 흔한 이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회, 설주. 이게 만약에 흔한 이름이라면 이름 짓기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이게. 흔한 이름인데 아 그래요? 그래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회가 등장한 이후로는 계명을 강요받았습니다. 개명까지. 그래서 주회는 이제 북한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계명을 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 그런 일이. 어쨌든 북한에서 리설주는 국모나 다름이 없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는 어떻게 결혼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설주의 나이가 89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결혼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가 2011년 혹은 2012년 정도로 보이거든요. 뭐 한 22, 23 정도의 나이인데 2011년은 김정일이 죽은 해거든요. 즉 김정일이 죽기 몇 달 전에 결혼을 허락했거나 아니면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반대하던 결혼을 김정은이 밀어붙여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연애 결혼인 건가요? 뭐 정략 결혼인 건가요? 이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시절에 김정은 눈에 딱 들어왔다. 눈에 띄어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김정은이 리설주한테 푹 빠져가지고 뭐 단원들을 전부 다 해외로 데려가서 명품까지 선물해 줬더라. 이런 썰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리설주가 사실은 유부녀였는데 바람이 난 거예요 김정은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아, 네, 설마 거기까지. 전 남편과 이혼하고 김정은과 뭐 재혼했다라는 약간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김정은이랑 바람이 났다는 단어가 성립이 돼? 장난에서? 그냥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뭐 바람이 났다는 문장이 그래서 이제 도는 썰이 간택설. 근데 조선 시대랑 좀 비슷하게 김정일이 간택을 했을 거야. 학벌이랑 집안 이런 거로 보고 골랐는데 근데 어쨌든 결혼하는 건 김정은이니까 김정은 마음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모가 조금 되는 예술단에서 간택한 사람이 리설주였다. 그리고 실제로 리설주의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 출신이래요. 조종사 출신. 좋은 집안. 네네네. 근데 북한에서 조종사가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간택 조건에 부합했고 그 중에서 김정은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간택된 사람이 리설주였을 것이다. 근데 저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간택설. 간택설. 왜냐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도보다리에서 얘기하고 할 때 그때 이제 한 언론이 김정은의 입모양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아 근데 그 전문가들이 있대요. 그 입모양을 보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썰과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본인의 부인인 이설주를 상당히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버지 김정일과의 어떤 차별화, 아버지 김정일을 좀 지우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김정은은 아버지에 대한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여성 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가 결국은 이 김정일의 아람 때문에 토박 맞아서 프랑스에서 이제 심장병을 앓다가 죽게 되는데 김정일은 본인의 두 번째 부인인 고용이가 죽을 때도 가보질 않거든요. 왜냐면 그땐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 때부터 부인을 공식 석상에 등장을 시키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루머를 막은 거죠. 나의 부인은 이설주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라이더 리설주는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준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마중 나온 중국의 영접 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침에 남편께서 해당 갔다 오셔서 윤 대통령님과 함께 진실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당도 다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런 것도 약간 정상국가 코스프레 거잖아요. 영부인들끼리 서로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근데
네, 뭐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뭐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파격적인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파격적인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김정은은 최고 통치자를 넘어서 사실 신격화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결혼한 사이라 하더라도요, 몸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귓썰미 있으신 분들은 파격적인 언행을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단어. 뭐 우리 남편이라는. 네, 맞아요. 아, 우리 남편이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서 저희 남편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아침에 남편께서 시험 갔다 오셔서 리설주가 이미 공개된 공식적인 부인이기는 하지만 그런 공식 석상에서는 당연히 지도자 동지 아니면 뭐 원수님 혹은 뭐 장군님 이런 호칭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설주가 그 관습을 깨고 저희 남편이라는 호칭을 한 거죠. 사실 이 북한에서는 최고 통치자, 최고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이 호칭을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남편 놀랄만한 일이죠. 저는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팔짱을 낄 때 공시석상에서 살짝 껴요. 근데 이설주는 달랐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한쪽을 휘감아요. 매번 당기는 듯한 팔짱을 끼거든요. 이 부분은 당신은 내 남자다라는 소유욕을 강하게 어필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속내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순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표정이나 손끝 제스처나 행동에 대한 부분에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정치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